천안 성완 종축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기지 반경 3km 이내인 평택 지역엔 특별법에 따라 주민 편익시설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영향권에 있는 아산 분포 지역은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불평등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졌던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투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의 수건 사업이죠. 전남 한평으로 옮겨가는 성완 종축장 이전 부지가 마침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북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성완 종축장이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천안 성완을 포함한 전국 15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완 종축장 417만 제곱미터 126만 평은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미래 모빌리티를 주축으로 반도체와 스마트 팩토리 등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경기 용인과 대전 유성에 이어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단 중에는 세 번째로 넓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에는 배후 뉴타운도 조성되는데 7조 7천억 원의 직접 투자와 1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국가산단과 연계한 배후 뉴타운 개발을 통해 R&D,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단 준공 전 배후 뉴타운 개발을 완료해서 입주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종축장 이전과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했던 성완읍 일대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세계적 대기업형 첨단 국가산업단지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천안 발전은 물론 5천만의 백년 먹거리 조성이라는 원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으로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차로 인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2027년으로 예정된 종축장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고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2028년까지 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기지 반경 3km 이내인 평택 지역엔 특별법에 따라 주민 편익시설 등이 지원돼 왔는데요. 반면 동일한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아산 둔포 지역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의 원활한 이전과 인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평택 지역엔 지난 10여 년간 마을회관과 주민시설 등 1조 1천억가량이 지원됐습니다. 반면 같은 구역에 있는 아산 둔포면 8개 마을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소음 피해 보상마저 일부분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팔계리가 다 이제 3km 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 1, 2하고 5리하고 사리가 한 10가구 정도 해가지고 707명만 이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나몰라라 이런 상태로. 이에 충남도와 정치권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는 동일한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화성, 구미시와 공주에 불평등한 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에 붙여졌던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 부결되는 상황이었던 터라 현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재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세종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최민호 시장이 제2요구안건에 대해 전자투표가 시작되고 잠시 뒤 의장은 투표를 다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김학서 의원이 자리에서 아니요, 잠깐요라고 말하지만 의장은 이를 듣지 못한 듯 투표를 종료하려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또다시 아니,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의장은 이번에도 듣지 못한 듯 마지막으로 투표를 독려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시작부터 종료 선언까지는 1분 56초가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실수로 찬성 버튼을 눌러 취소 후 다시 투표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의장이 김 의원의 요청마저 들어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투표 종료 화면이 떴고 화면이 뜬 이후에는 그 취소 버튼이라든지 찬성 버튼이라든지 반대 버튼이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버튼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무효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단 반응입니다. 김 의원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록에 재투표 의사를 의장에게 내비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장에서도 혼잣말처럼 들릴 정도로 의장이 인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절차상 그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의원님께서 그 의사진행 발언이 없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에선 직원의 실수로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운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입법고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이 재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각동 지역에는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일명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주변 아파트 입주 시기와 복컴 준공 시기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지편동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현재 입주율이 93%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비롯해 편의시설이 한데 설치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일명 복컴 준공은 2025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합니다. 입주민들은 그때까지 인근 복컴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했는데 현재 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복컴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편동 주민들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세종시 2-4 생활권 나성동 복컴. 이곳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지만 아직 정식 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 주민센터가 문을 열며 개청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집 개원 예정 시기도 4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사전에 입소 대기 신청을 했던 약 80명의 원아들은 새학기 시작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다른 어린이집을 임시로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복컴 건립과 인근 아파트 입주 시기에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부분 다른 동지역도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고 복컴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에 준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에선 행복청과 세종시 간의 이원화된 행정체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복청 LH 세종시가 시설물 인수랑 관리 있어서 각각 다른 영역 안에서만 책임지려 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일정을 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시에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계획된 복컴은 모두 22곳, 이 중 14곳이 준공됐고 앞으로 8곳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기관 간 소통과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8개 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합니다. 김태흠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과 판로, 고용, 농업 등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골목상권 자금 지원과 대출 상환 유예,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농업부문 유류대와 전기요금 인상분 등입니다. 충청남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등 3개 사업 4개 과제로 산업혁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벌입니다. 장소는 원수산과 전월산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포획이 이루어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등산로 진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멧돼지 240마리와 고라니 797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8일까지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28일 온양 온천역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회 아산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은 장군의 후예들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모집 인원은 이순신 장군과 휘하 장수 등 86명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안전사고를 당하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아파트 화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네요. 지난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부 입주민들의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불, 쌀, 라면, 화장지 같은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이문자 단장님은 화재로 주민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 우리 사이는 봄보다 더 따뜻한가 봅니다.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 사랑합니다. 봄이 오면 누구나 마음이 설레는 것은 왜일까요? 이미 목련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이처럼 예쁜 꽃들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입맛도 함께 되살아난다면 이 봄이 한결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천안시 불당 1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냉이, 봄동 등 제철 채소를 이용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네요. 입안 가득한 봄 향기가 온몸과 마음을 힐링해 주는 듯 합니다. 불당 1동 가족들이 봄나물을 밑반찬으로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의 든든한 한 끼 나누기, 행복한 마음 더하기 활동은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정겨운 사업이랍니다. 이날도 행복키움지원단 회원들이 밑반찬을 전달하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등을 위한 행동수칙을 소개하고 안내문을 전달했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이 있어 불당 1동이 행복한가 봅니다. 불당 1동 화이팅! 새학기가 되면 새내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학교 가는 모습 정말 예쁘죠.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혹시나 학업에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창면은 걱정 노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신창면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답니다. 이번 수업은 외국인과 다문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건데요. 고학년과 저학년 2개 반으로 나눠 6월 30일까지 보드게임, 수학, 역사, 미술 등 4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답니다. 어때요? 수업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두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신창면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크게 키워주고 계시네요. 우리 신창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실천 소식은 어떠셨나요? 저도 봄보다 따뜻한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 전국 평균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반면 세종시는 80.5%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코로나19 첫 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8천 원으로 서울과 대구, 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열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중 2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충남은 2,554명 가운데 2,511명이 검진을 받았고 562명은 양성결절, 59명은 경계성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폐암이 의심 또는 매우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종사자는 15명이었습니다. 세종은 339명 중 300명이 검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폐암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 농기원은 이 시기 논밭두렁에는 해충보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약 9배 많다며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안시가 상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장례비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의료비는 653명에게 지급 한도액인 5억 원을,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아산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20대로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청 별관 2층 기후변화 대책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똑똑세종 실험실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일정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 없이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시 누리집 공모전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산불과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뿐 아니라 안전관리 미흡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에서는 취사나 야영에 유의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용 소화기 비치나 콘센트 관리 등 사소하지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화재 사고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